자, 수력충전 119페이지 드디어 1차 방정식의 대전에 막을 내리는 페이지죠.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85번, 큰 85번 같은 경우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고요. 86번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 농도 문제예요. 사실 지금 있는 수력충전에 있는 문제는요, 활용 문제가 매우 적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과서나 다른 교재를 사용해서라도 1차 방정식 문제, 다른 문제들을 훈련과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뭐 문제 풀다가 모르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 댓글 확인해서 선생님 답을 할 수 있는 거면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85번. 영준이가 등산을 하는데 같은 길을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어가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를 걸어서 왕복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거속시 아시죠? 거속시. 자, 우리가 거리를 알고 싶으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고, 속력을 알고 싶으면 시간분의 거리 하면 되고, 시간을 알고 싶으면 속력분의 거리 하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등산로의 길이를 xkm라고 할 때,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임을 이용하여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하네요. 자, 여기는 지금 1단계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등산로의 길이를 x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등산로의 길이 거리 자리에 x를 그대로 집어넣고, 그럼 우리가 시간을 알려면 속력이 필요하잖아요. 속력, 올라갈 때 속력 좋네요. 2km.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x 시간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2번 볼게요. 2번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내려올 때 속력 얼마였는데 4. 등산로는요. 올라갈 때 등산로 바뀌고 내려올 때 등산로 바뀌고 그거 아니죠? 길이는 늘 똑같겠죠? x. 따라서 2번의 답은 4분의 x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왕복 걸린 시간임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네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2분의 x라고 구했어요. 내려올 때 걸린 시간 4분의 x라고 구했어요. 걔네들을 더한 게 왕복 시간일 거 아니에요. 왕복 몇 시간?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짠 3을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요? 2분의 x 더하기 4분의 x는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3시간. 자, 그러면 얘 풀면 되죠. 양변에 4를 곱해줄게요. 그럼 2x 플러스 x는 얘도 곱해주셔야 됩니다. 3도. 3, 4, 12 이렇게 되죠. 그럼 3x는 12가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x는 4 해주시면 되고요. 4번 방정식을 세워라. 여기에 x는 4 해주시고 방정식 세워라 문제는 일단 이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5번 등산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우리는 그 등산로의 길이를 x로 잡아놓고 풀었잖아요. 근데 그 x가 얼마 나왔어? 4가 나왔지. 그럼 얘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단위 빼먹지 마시고요. 4km. 짠.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의 소금물 200g이 있대요. 이 소금물의 농도가 10%가 되려면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되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을 답해 볼게요. 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아시죠?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임을 이용해서 15%의 소금물 2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면 됩니다. 자, 지금 몇 프로? 15%. 넣으면 되죠. 그럼 소금물 전체, 이 소금물에는요, 순수한 물 있잖아요. 순수한 물에다가 순수한 소금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순수한 소금이 얼마 들어있냐를 구하는 거죠. 얼마 들어있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30g 들어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물 Xg을 넣었을 때
소금물의 양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하네요. 자, 원래 소금물이 얼마 있었어? 200g 있었는데 물 xg을 넣었대요. 그럼 전체적인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원래 소금물에다가 물량에다가 물의 양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 더하기 x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려울 거 없죠? 자, 3번. 물을 넣기 전 소금의 양과 물을 넣은 후에 소금의 양이 같겠죠. 소금을 더 넣은 게 아니고 다른 소금물을 더 넣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금이 섞여있지 않은 순수한 물을 넣었어요. 그쵸? 원래 여기 소금물 200g에 순수한 물을 더 넣는다고 해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변화가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소금물에 아까 1번에 30g 구했잖아요. 맞니? 여기에 소금은 물을 더 넣었을 때 소금의 양이랑 같다고요. 그럼 여기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얘 들어오면 되겠죠. 200 플러스 x. 맞습니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얘는 물을 더 넣었을 때 소금물, 그러니까 새로운 소금물이 되는 거겠죠. 원래 있던 소금물에 그냥 순수한 물을 더 넣어서 새로운 소금물을 또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소금물의 소금의 양이잖아요. 그쵸? 그 소금의 양과 그 처음에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를 푸시면 되겠죠? 풀어봅시다. 30분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이렇게 분배하면 20 플러스 10분의 1x가 되는 거고요. 다시 10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자, 300 200 플러스 x. 에이, 이거 곱해주기 전부터 그냥 10을 곱해버릴걸. 잘못했네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어요? 100. 100g x는 1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5번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우리가 x로 잡았잖아요. 그럼 그 물의 양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단위 빼먹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 소금물 유형이나 거속식 문제는 다른 유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유형 반드시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